의견 371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하정이고요. 오늘도 정현석 변호사님과 조성환 변호사님 그리고 새로운 게스트 오랜만에 뵙는 게스트 모셨습니다. 김선재야? 누구야? 오랜만에 뵌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분은 매주 보는 분 아니에요. 여기 이 테이블에서는 오랜만에 뵙죠. 아하, 저는 처음 봅니다. 제가 안 왔을 때 하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49세 기혼. 아 그때 오셨을 때 안 계셨었구나. 우리 3명만 했으니까. 네. 새롭네요. 4인 체제가 드디어. 그러니까 사인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누구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박아란 인턴 PD입니다. 네. 후! 컴백 컴백. 다시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네. 올 때마다. 올 때마다.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그리고 자주 불러주세요. 정말? 네. 이런 강한 의지. 내일 나오면 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네. 살짝 격주로 나오시죠. 제가 뭔가 코너를 만들거나 해서 아하. 부담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강한 저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바쁘실 텐데. 네. 아닙니다. 네.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엄청 시원해졌습니다. 너무 좋아요. 또 오늘은 또 비가 살짝 오면서 확실히 날씨가 시원해지는 가을이 오는 느낌. 아닌가? 발을 그냥 너무 평소같이 얘기하시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을이가 또 그러니까 들어갔어. 한 가을이. 1, 2주 전에 이미 노래 하시는 그윽하게 하지 마세요. 그윽하게. 저기 입추가 이미 지났다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나요? 쳐서 지나죠. 쳐서. 아 처서까지. 모기에 뺨을 때린다는 쳐서. 쳐서. 그래서 소리가 쳐서 그렇게 나는 거죠. 쳐서. 서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기와에? 아니면 가을이. 그건 맞는데 그래서 모기에 기와 아닌가? 모기에 뭐 그게 있었는데 근데 잘못 쳐서. 혹시 드립 보고 속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 설마 우리 조상들이 모기에 따기를 아니 그 때린다고? 뜻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니고 네네. 드립이죠. 쳐서 뜻. 아 쳐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속담인데 제가 모기에 뺨을 쳐서 본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내가 왜 이렇게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번 금쪽이는 네.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모기가 그냥 입이 돌아간다 그랬는데 그게 따기를 맞은 그러니까. 것처럼 왜 요즘 이 뭐- 단계를 왜 하나 더 넣었죠 요즘 제가? 저기 따기를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 없어요. 둘, 셋. 없다. 없어요 하는 너무 거짓말 같은데. 네. 더위가 한풀 진짜. 꺾이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 쳐서. 모기 입이 고쳐 더위서 한자로. 곧쳐예요? 고쳐라고 합니다. 더위서예요? 서리도 아니네. 죄송하네요. 그리고 서리가 서자가 아니지 않을까요? 맞아. 모르죠. 서리 네이버 지식인입니다. 네. 아 정말 다들 정말 태양신. 하나같이 서리 무식하네. 상가래. 정말 한번 크게 웃고 갑니다. 다들 정말 하나같이 박아란 PD 봐요. 잘 모르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무식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난데 뭐 서리를 얘기한다든지. 뭐- 서리상이래요. 서리상. 서리상. 뺨을 쳐. 서리상. 아 그럼 일본 사람인가요? 서리상. 후쿠시마 가만한도. 이게 시사를 결합한 개그. 네. 서리상. 이게 이렇게 흘러갈 줄이야? 서리상. 소리상. 그럼 서리가 들어간 그건 뭐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절기? 한자 단어 네. 절기. 서리상 절기가 24절기인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24절기죠. 한 달에 두 번씩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네요. 상강 가을 절기 상강은 서리가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절기가 있대요? 네. 상강이요? 와 네. 너무 모르고 산다. 이게 서리상에 내릴 강자네. 저는 경칩하고 입춘밖에 모르겠네요. 저 말복, 초복. 아 그러네. 중복, 그거 나두고 얘기할 거야. 말벌이 절기예요? 말복.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우리 그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다 무식해가지고. 24절기에는 맞아. 진짜 야 너 왜 또 얘기해가지고 오늘 금쪽이는 폭력적인데 무식하기까지 하네요. 어떡해. 노래나 모기에 합시다. 뺨을 치는. 입추. 가을이 오면 약간 이거 하시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문세요. 가을이. 우리 또 세대가 또 비슷한 부분도 있네. 나이 차이가 꽤 남에도 불구하고. 저랑요?
아니 여기랑 하정이랑. 잠깐만. 감히 당신이랑 나랑이라는 표정이었어. 야 근데 너 나랑 더 가깝지 않아 나이가? 얼마 차이 안 나죠? 근데 왜 나랑 얘기 오해했을 때 왜 이렇게 놀랐지? 그러니까 저랑 엄청 놀랐죠. 나랑 당신이요? 아니. 이랬다가 하정이랑 했더니 너 그냥 무조건 어린 척하고 아니 형님이 저한테 나이 차이 많이 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그렇지 일년은 않다. 위아더 저는 월드야. 형님 옆이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죠. 그래. 우리는 동갑이고 이 동갑. 맞아. 그냥 빠져나가는 느낌이 좀 있던데 네. 어쨌든. 백말띠. 네. 말띠. 말띠세요? 저도 말띠. 아 진짜? 내가 왜 힘든지 알았어. 삼말띠였나? 하하. 지금 몇 살이신데요? 저 만으로 21살. 02년생. 진짜네. 두 바퀴네요. 그러네. 변호사님이랑. 그럼 어떻게 되는? 진짜요? 네. 그리고 진짜 열받는 건 우리 와이프도 말띠예요. 오. 다 말띠네요. 말띠 이 동갑이세요? 아니구나. 그렇죠. 78이죠. 78이니까. 78 본인은 90. 90 아. 02. 02구나. 저희 어머니도 말띠, 저희 할머니도 말띠. 그 주변에 말띠가 많아요. 두 바퀴 올라가서. 경마장에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좋은 그 말 농장 이런 걸로 했어야 되는데 되게 바쁜 걸로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다들 앞만 보고 달리는 건 아니실 텐데 옆에 이렇게 딱 가리고 눈 옆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지? 경마장이냐나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는 거지 진짜. 말이 많으니까 경마장이 그거는 네. 번뜩이는 재치신 거죠. 분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금쪽이 분석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재치 있는 금쪽이. 네. 네. 부당 토크를 뜻밖의 너무 네. 이상한 많이 안 걸 하려고 해버리네. 그랬는데 네. 괜찮아 오늘 댓글이 없어가지고 댓글 근데 생겼어요. 어허. 좀 전에 제가 확인. 죽다 살아났어요. 원래 네가 갈까님이 안 달면 그냥 영 댓글 아니에요? 아니 정치님 정말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너무 내 누군지 너무- 아니? 우리 정치님. 대본을 쓰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방금 네가 갈까님도 뭐또 방금이 아니라 새벽에 달았네요. 8시간 전에. 그 제가 카톡방에 올린 거랑 또 다른 건가요? 또 있나요? 아니요 같은 거예요. 네. 아니 장채님도 저는 카톡방에 장채님 올렸길래 이것도 올리셨군요. 둘 다 그 해. 앞에. 댓글이 풍년이네요. 두 개가 있네요. 충분하죠. 네네. 네 댓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아주 이제 바닥이었다가 새벽에 딱 댓글이 또 두 개가 딱 들어가지고 다시 또 텐션이 업 되면서 네. 또 읽어드리도록 되게 하겠습니다. 실망하셨더라고요 아침. 아이고, 어젯밤에 사연을 읽어드릴 뻔했는데 반성하게 반성하게 되네요. 된다면. 그랬잖아요. 항상 본인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일 일반성. 진정성 없어 저런 말을. 팟빵인지 네이버 어디 클립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간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요. 그것도 모르면서 반성을 제대로 저기 뭐 어디 댓글인지나 좀 보고 와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장채님은 장채님이- 팟빵입니다. 팟빵이에요. 팟빵에 하얼빈의 장채님. 네. 장첸입니다. 이미 여기에 항상 의견을 쓰면 좋아요보단 싫어요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싫어요 2개네. 에이 좋아요 하나 누르자. 이번 방송처럼 이전부터 여야 둘 다 싫어하기에 다른 댓글에도 썼지만 정치적인 의견은 사양합니다. 제 의견을 쓰는 것에 대해 싫어요가 많아도 주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조변님의 솔직한 의견이 더 부각이 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 아쉽네요. 공적인 직무는 정치적인 성향도 자제가 필요하다는 걸. 네. 자제. 점점점. 네. 주변님 좀 더 강하게 얘기하셨어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근데 하지 마시라. 꽤 이 정도로 근데 강하게. 임팩트가 있었는데 나는. 네. 두분 선명하게 전에가 말씀하셨는데. 기억에 남아가지고. 예. 제가 잘 말을 이렇게 많이 갈무리 하진 해드렸어야 않았지만 되는데 죄송합니다. 딱 정확하게 네. 그래도 제 의견을 밝히는 걸로 지난번에 언니 기억하고 판사가 에센스를 하고 있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나요? 그랬죠. 잠깐만. 판사 SNS 하면 법복 벗어야. 있습니다. 조금 자제해 달라 이런 말씀을 그건 아니에요. 뺄까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더 세게 얘기했잖아요. 네. 본인 뭐 하려고. 법복 네. 당장 벗어야. 저 그 정도로 세게는 안 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법복 벗어야. 벗어요. 환복해야. 아니, 꼭 다른 법복으로. 꼭 입고 그렇게 제가 계시고요. 뒤를 완화시킬게요. 약간 톤이 좀 그레이 톤으로 환복해라는 고도의 네.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계신다. 자신 있어. 자신 붙었어. 자신감 붙었어. 장재님이 지지해 주시니까 고도의, 자신감 붙었어. 자신감 붙었어. 고다.
일반 공무원 분들에 비해서 고도의 입 터졌어. 입 보다 터졌어. 더 근데 아 오늘 왜? 어디 댓글이 없었는데 실망했다가 댓글도 생기고 또 조변님의 의견을 적극 또 지지해 또 주시니까 이틀 막 하시고. 텐션이 엄청 올랐네. 니네 누구자니? 장치현님이십니다. 아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 네. 갑자기 차분한 거 하는 킹 같지 않죠? 지금 할거 텐션 다 편하게 해놓고. 슈. 민태정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최종 의견의 주인장입니다. 설마 있는데 바로 해피가. 흐흐흐. 요즘 심란한 사회 분위기에 해피한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맞아요. 나 이거 죄송한데 혼자 모르는 누가 뭐래도 돌이킬 수 없는 주인장입니다는 왜 무슨 맥락이었죠? 지난주에 변사님이 무슨 드립을 쳤는데 그 다음에 해피 무슨 단어를 무슨 뭐 들어간 해피 뭐 이렇게. 드립을 쳤는데 제가 해피를 할 줄 알았다. 이미 할 줄 알았다. 아, 네. 예상- 예상해서 하고 하지 있었다. 말고 네 피합시다.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짐작하지 말아야겠어. 이 학생이 아닌 직무를 가진 사회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개인이라면 더더욱 공적인 직무라면 잦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잦은 SNS에 의견을 쓰는 것이라면 스불제 경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다른 의견을 가지는 편에서 항의나 반박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 잦은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는 편에서 꼬투리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서요. 그런 견해와 의견과 소견은 정말 어렵네요. 네. 스불제. 고도의 정치적 중립. 스불제 아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쓴 단어잖아요. 너 나한테 배우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거 까먹고. 스물제를 하셨다고요? 제가 하면서도 하셨어요. 아 이건 한 2년 된 드립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 스불제. 되게 오래된 거예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 지금 아닙니까? 보고 얘기해. 검색을 저제 죄송한데 저 사람 손가락 좀 묶으면 안 돼요? 뭐만 있으면 지금 아까 쳐서도 검색하고 와, 야 이 핑거 프린스야. 아 검색을 하는 거는 프린스가 아니구나. 아 아니에요. 검색을 시키는 게 핑거 프린스구나. 제가 너무 멍청한 것 같아요. 뭘 멍청해요. 그 단어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까 모기 얘기도 하고. 아까 건 멍청했어요. 모기에 땀을. 스불제 모르는 거 괜찮은데 오히려 그 단어 쓰는 게 더 없어 와, 나 보였어요. 모기에 뺨을 왜 때렸지? 그런 거 있는데 어디 있어요? 제가 아니, 속담이 예, 오늘 서서가 방송 끝나기 전에 지나면은 네. 찾아보세요. 이따가 진행할 네. 때 좀 찾는 우물쭈물한다 것도 제가 다 해드려야 그러면 되죠, 그죠? 찾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똑똑. 모기. 처서가 지나면 목입이 비뚤어진다. 아이고 그 얘기는 했잖아. 바로예요. 뺨을 때려야지. 모기뺨을 때리려면 앤트맨 아니에요? 어떻게 모기뺨을 때려요, 사람이?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연도 왔는데요. 네.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 드리는 날로 먹는 청사진. 포탈에 뜬 뉴스를 보니 현직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걸려서 징계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 정직 3개월이 중한지 경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판사님은 이제 판사 커리어 망친 건가요? 형사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정직 3개월인 것이 맞나요? 다른 공공기관에서 성매매하다 걸리면 징계 수위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느낌 탓인지 법원이나 검찰에서 사고친 양반들은 괜찮아요? 네, 네. 뭐 손방망 상놈들보단 낫죠. 손방망이로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종 의견 여러분 남은 한 주 잘 보내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디님은? 정직 3개월 요 밑에 한번 높은 거 같나요? 법관 센 징계 거 같나요? 종류를 한번 보고 한번 네. 너무 성매매라는 점 적지 않나요? 너무 너무 적다. 네. 손방망이다. 그렇죠. 단계가 뭐가 있나요? 법관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단계들이 정직 감봉 견책 정감견 3개만 있나요? 네, 3개만? 네 그렇죠. 탄핵이 있죠. 맞나? 아, 그렇죠. 그죠? 파면이 안 되죠. 탄핵으로 할 수 있고 그거 네. 말고 그냥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징계는 네, 이 세 가지밖에 없고 가장 가벼운 게 견책이고요. 네. 견책은 그냥 하지 마, 조심해, 약간 이런 거. 훈계. 금쪽이 견책은 금쪽이 너무 서면- 많이 나오네. 예.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는 거래요. 아 이거 말로 해야 더 센데. 어떻게? 해요? 박 판사 일로 와봐. 하면서 이렇게 말로 좀 혼내야 되는데. 구두로. 예, 근데 일단 서면이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네. 뭐 거의 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음. 그러나 이제 그보다 좀 높은 게 감봉. 네. 1개월 이상 1년 이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줄일 수는 없고요. 네.
그보다 이제 좀 높은 게 정직 1개월부터 1년 이하. 요거는 직무집행도 정지하고 보수를 아예 안 주고요. 그리고 이제 커리어에 남죠. 아까 이분이 커리어 망친 건가요? 뭐 이 정도면은 게다가 이게 무슨 성매매기 때문에 망친 거죠. 망쳤다고 봐야죠. 그리고 처벌도 받았겠죠. 뭐 벌금 받았을라나? 그건 못 받네. 아직 아직 안 검찰 나왔나? 단계에서 기소를 안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사실 뭐 법원이나 검찰에서 사고친 양반들의 솜방망이 느낌이 저희도 좀 있고요. 어느 정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 뭐 성매매 한 건 정직 3개월이면은 네. 뭐 솜방망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네. 물 좀 많이 묻힌 솜방망이 뭐 이런 거 맞으면 좀 아픈 거 네. 네, 그 정도는 되지 않나 어때요? 좀 약합니까? 아니, 일단 뭐 형사처벌은 별개로 있고 일단 징계에 대한 그렇죠. 수위잖아요. 별개로 네. 있죠. 그 일반인을 봤을 때 그 형사처벌 먼저 좀 말씀드리면 네. 아무런 다른 범죄가 없이 그런 뭐 성매매 행위로 해서 이제 경찰 단계에 이제 수사 단계 선상에 오르게 되면 단순 성매수 예 단순 성매수인 경우에 초범인데 기소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기소 유예 이렇게 돼요. 기소 그러면? 유예가 성매매 되게 여성은 많습니다. 거의 100% 기소유예고. 아이고 한번 걸리면. 그, 근데 예, 성매수 남성도 남성도 어, 일단은 뭐 기소유예가 되는 거 많죠. 기소 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정직 3개월이면 법원 단계에서 징계로서는 진짜 저도 엄청난 손방망이 처벌이다라고까지는 생각은 안 들고요. 예. 이게 형사처벌이랑 이렇게 평행선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네. 한 번의 실수라고 해서 좀 뭐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해서 네. 그런데 범죄에 따라서 범죄에 따라서 뭐 이게 뭐 잘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제가는 분명히 인정되고 그런 행위는 인정되는데 그걸 반성하고 다시 하지 않겠다고 뭐 이렇게 서약서를 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한 번 정도는 한번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네. 해서 그죠? 뭐 엄청나게 그 뭐 중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엄청 경한 그냥 진짜 성방망이 처벌이다 인 건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예. 이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성매매에서 제일 나쁜 거는 이제 성매도도 매수도 아닌 알선. 그게 제일 세요. 알선은 뭐 저도 많이 하면 구속이죠, 뭐. 그렇죠. 예. 알선이 그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사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조직화하고 성 이제 매수 남성이고 성매도 여성은 이제 비범죄화 논의도 있죠. 그렇죠. 뭐 그렇죠. 점점 약해지는 거죠. 네. 그 뭐 이 단계가 일단 법관은 헌법에 탄핵이 아까 말씀하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네. 뭐 이렇게 되게 신분을 엄청 보장해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네.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잘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NS를 하지 말. 아니 그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징계 처분 중에 정직 3개월은 그렇게 막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그런 건 아니다. 단계 중에. 예. 단계 중에 제일 높은 거죠. 사실. 네. 세 가지 중에는. 다른 기관에 뭐 성매매 하다가 이렇게 적발된 직원들 어떻게 했는지 좀 찾아봤는데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견책 나온 거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 성매매는 네. 요즘 좀 분위기가 그래서 정직이 나온 것 같고 네.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원래 예전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 견책이다. 네. 근데 이제 법관은 이제 고도의 그렇죠. 그 예. 청렴함, 청렴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주 그런 이건 윤리적 사실 조변님이 말한 그 형량이 제일 중요한데 네. 또 추가적으로 이 범죄의 종류도 그쵸. 의미는 있는데 이게 진짜 네네. 이거는 아무리 가벼워도 약간 파렴치한 품위 거. 손상 약간 이런 좀, 쪽 품위가 품위 손상. 심하게 손상되죠. 뭐 이렇게 술 먹다가 폭행하고 주먹 다짐한 거가 오히려 형량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약간 전문 이거는 이런 좀 더 부끄럽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아마 정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직 3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네. 질문에 있는 그 판사 커리어 망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뭐 법원 내부에서는 이제 뭐 더 성장하기 저 어려우시네요. 사람 그런 사람 이렇게 다 그 할 거 아니에요, 낙인을 계속. 지키는 부분. 누구 심판해 지금 이러면서 예. 어우. 차라리 폭행죄 같은 거였으면은 네. 판사 무서우니까 피고인들이 말 잘 들으세요. 사기죄면은 이제 이거 판사 얘기 잘 들어야겠다. 속을 수도 있겠다. 집중하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하여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단 이거는 좀 어떻게 봐도 품위를 좀 손상했다. 품위가 좀 많이- 그 부분이 조금 네. 문제라 보인 거죠. 알겠습니다.
덕분에 사연 주셔가지고 한 번 더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사연 없는 중에 고맙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4명이다 감사. 집탐도 없습니다. 아, 이번 주에 이번 주 집탐이 없죠. 저희가 집중 탐구 주제를 정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가 눈에 띄지 않아서 정말로. 그렇다기보다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일이 업무가 많아서 아니 그런 거 그, 아닌가요? 업무도 많았지만 하긴 항상 업무 많은데 했는데 근데 진짜 뭔가 이렇게 뭐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거가 그건 좀 있었어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좀 그치, 해볼까 그나마 하다가 저 이용균 대법원장이 누가요? 이균용. 저 뒤집어서 얘기했네요. 우리 조한성이도 여기 있는데 박정화도 있고 이름 다 되네. 라나 예쁘네 라나. 박라나. 그러네. 어. 정석연. 석연이가 최악이야. 왜? 가장 별로. 또 후쿠시마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게 또 법적으로 뭐가 좀. 네 이게 뭐 네. 나중에 어떻게 제소가 되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제 뭐 어떤 판결을 해서 야,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거가 있는데 사실 전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그분이 살면서 100개 판결을 했으면 100개를 좀 다 보고 하면 그렇기도 좋은데 하죠. 예를 들면 100개 중에 한 개가 뭐 이런 판결이다 그랬을 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죠. 물론 그게 너무 크리티컬하게 네네.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으면 이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고 방식으로 대법원장을 하냐고 하겠지만 근데 뭐 숙명이죠. 대법원장 하려면은 뭐 한 개만 이상하게 해도 그렇죠. 물어뜯을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네. 물어뜯을 필요도 좀 있고. 네. 네. 아무튼 그 그것도 부분 그렇고 이제 고민하다가 화재 판결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되신 거 아닙니까? 진짜 방송 잘하시네요. 화재 판결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에 소개를 진행을 한번 하셔야겠어. 특집으로. 그래. 권성한 변호사님 재밌겠다. MC로 괜찮을 것 제가- 같아요. 네, 진행. 이거 저 뭐 아니면 도울 것 같은데요. 진짜. 개판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개판의 한 80%. 한번 다음 기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화재 판결이 많긴 해요. 흥미로운 판결이 너무 하나씩.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개의 판결을 준비했습니다. 다 할 수 있을지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쩌다 마주친 판결. 웹툰의 등장인물이 특정인을 묘사한 것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고 그 내용이 모욕적이라면 비록 특정인이 공적인물이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민사 30단독 김관중 판사는 종교인 A씨가 웹툰 작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과 주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지 일반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웹툰에서 B씨는 A씨를 연상시키는 등장인물이 여성을 종교의식의 제물로 삼아 성폭행하는 모습을 묘사했다며 표현 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이어서 B씨의 명예, 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단 이 웹툰은 네이버에 나오는 한 웹툰이고요. 그래요? 그 등장인물이 뭐 이제 이미 뭐 기사가 많이 나와서 정광훈 목사가 아하. 이 사건의 원고고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죠. 나를 닮았다 이게 너무. 그래서 우리 네. 광훈 씨가 이겼네요. 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인정받은. 네. 웹툰에 뭐 이제 몇 화에 그게 나온다라고 또 막 검색하니까 바로 나와서 오호. 그 이미지를 제가 뭐 좀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얼굴만 이렇게 한번 네. 그죠. 닮았네요. 근데 이게 그 정광훈 목사는 하여튼 이야기가 많은 인물이죠. 우리가 네네 뭐. 특히 성적인 것도 없지는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가요? 뭐 그쵸. 아니 그거 있었잖아요. 뭐 여성 신도들이 내가 얘기했을 때 뭐 속옷을 벗어야 뭐 속옷이라는 그래요? 단어도 아니었죠 사실 뭐. 아 몰라요? 네 몰라요. 그래야 성도다.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성적인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찾았어요? 네. 예, 만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보도를 하니까 또 이건 나 해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상결하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네. 해명을 그럼요. 들어봤는데 네. 수긍은 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저런 상황에서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다고 하는데 결국 그 얘기를 했어요.
뭐가 달라지는지는 네.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성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건 까먹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화재 판결을 찾아봤어요. 왜 제가 찾아봤을까요? 왜 찾아봤을까? 만약에 공적인 인물이고 네. 그 사람이 실제로 했던 발언에 대한 어떤 비판적 과정에서 나왔다면은 그 명예훼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이 사람이 한 발언이고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공적인 인물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네. 이 정도 되면 공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발언을 뭐 웹툰에 표시하면서 그거를 비판적으로 네. 안 좋게 다뤘다고 하면 명예훼손이 안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어떤 연예인이 음주운전하고 네네. 뭔가 음주운전에 관련된 뭐 이상한 회피하는 발언 같은 걸 해서 막 사람들이 깨르르 깨르르 술을 했어요. 마셨지만 뭐 그걸 염두에 둔 건 아니었지만. 예. 근데 그 만약에 웹툰에서 어떤 뭐 고위층이나 누군가를 이렇게 막 비꼬거나 이런 풍자를 하면서 그 사람의 외모를 좀 담게 그리면서 그런 발언을 비슷하게 썼다.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괜찮았어. 찍지마 이씨 뭐 이런 것도 옛날 되게 오래됐죠. 네. 그 유인촌 였던 것 같아요. 전 장관. 네. 네. 그런 정도는 그 사회적인 어떤 그 뭐 어떤 너무 당파적이거나 하면 좀 그건 좀 보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구나 좀 비판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네. 자기가 비판하더라도 네. 실제 있었던 것을 그냥 묘사하는 거는 근데 거기에 좀 또 다른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을 뭐 악마처럼 그렇다든지 네. 뭐 그런 걸 보긴 하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이분은 웹툰에서 지금 여성 신도를 아예 성폭행하는 내용을 담았으니까 아마 근데 거기 모티브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게 뭐 결국은 그런 암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성폭행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닌데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아람 PD님 잘 읽어주셨지만은 대충 그냥 뭐 한 목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좀 다르게 그렸으면 모르겠는데 얼굴도 비슷하고 좀 사람들이 이거 보면 이거 정광훈 목사네 알 정도였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가 결합해서 명예훼손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네. 그렇게 표현했고요. 이거는 진짜 사실 생각하고 이렇게 그린 그리고 누가 봤을 때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다. 이 사람을 봤을 때 이미지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떠올리라고 그린 거 아닌가요? 판결문 보면은 제가 네. 만화를 다 보진 못했는데 네. 한번 좀 보겠지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뭔가 그런 실제 있었던 사건 같은 거를 따와서 하고 뭐 이렇게 영화 같은데 이거는 뭐 실제 인물이랑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다음에 한 마디 더 있잖아요. 뭐 어떻게? 설령 실제 상황과 아. 같더라도 우연에 의한 것입니다. 네. 그때 만약에 그 과정에서 그 말이 난 더 웃긴 것 같아요. 뒤에 말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런 말이 책임을 줄여주진 않겠죠? 글쎄요, 뭐 어느 정도는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런 말을 네. 만약에 정말로 우연히 뭐가 네. 의도했냐 우연이냐를 볼 거 아니에요. 만약에 법원에 가면. 네. 근데 그 말했다고 무조건 믿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게 뭐 저는 그건 도움이 견해가 되나? 다를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의미가 네.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네.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네. 실화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네. 아예 그렇게 하는 거랑 또 아무거나 안 하는 거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만화 보고 좀 감동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로 비슷할지가 네. 개개인마다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한데 네. 다 정말 다 많이 닮았다고 보시는 건지 별로 안 별로 안 닮은 것 닮아서. 같으세요? 저는 뭐 근데 아니 뭐 저는 만화를 안 봤지만 그러니까 판결을 믿고 얘기하자면 판결이 네. 잘못됐으면 또 비판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럼 자세히 못 본 상황에서 판결이 이렇게 나올 정도면 그냥 유사하다. 단순 얼굴이 아니라 뭐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성도 뭐 전씨고 상황이 뭐 다른 몇 가지 커리어가 비슷하면서 에피소드가 나왔을 거고 그대로 이렇게 네, 묘사되는 단순히 얼굴만 이 얼굴이면 사실 얼굴이 뭐 되게 대단히 극화처럼 묘사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단순히 이 얼굴은 만으로 한 것 같진 않아요. 그 판결이 뭐라 그랬나? 그냥 주변에서 알 수 있는 뭐라 그랬죠? 상당한 연관성이 존재해야 된다. 상당한 연관성. 연상되게 할 만한. 허구 의무를 모사하려 했다 하더라도 일반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굴 지목하는지 일반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고 특정했다고 본 걸로 봐서는 다른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니 네. 뭐 교회 이름이 뭐 비슷하다든지 뭔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판결이 있었고요. 두 번째 판결 또 볼게요. 이거는 제가 보면서 이 말이 뭔가
판결문이 또 어려워라고 네네. 보았습니다. 그래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네, 피디님 읽어주세요. 네. 상속형 직시연금보험에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가입한 부모가 사망한 뒤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채권자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B씨 자녀들이 상속재산인 보험금을 받고도 이를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므로 법정 단순 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는데요. 대법원은 자녀들이 힘들게 읽고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고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녀들이 받은 돈이 B씨가 생전 보험사에 낸 원금과 실질적으로 같더라도 법적 성격은 B씨가 낸 보험료가 아니라 B씨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들이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사건의 개요를 보면 네. B 씨가 A 씨한테 3천만 원을 빌리고 안 갚았는데 그리고 A 씨가 돈을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내서 이겼고 어허. 근데 그 돈을 안 갚고 돌아가셨죠. 그럼 원래 상속인들이 갚아야죠. 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형 즉시 연금 보험에 가입을 해놨는데 만기 되기 전에 돌아가시면 수익자가 그 납입한 원금을 받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수익자가 상속인이죠. 자녀들, 네, 상속인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놓은 보험금, 자기 돈으로. 자기 돈을 납입해 놓은 보험금을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 상속인인 자녀들이 이 돈을 갚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건가요? 맞습니다. 맞는데 약간 배경으로 필요한 게 네. 단순 승인, 한정 승인 폭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네. 그건 상속 폭이 이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단순 승인은 우리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를 합시다. 그냥 편의상 돌아가신 아버지의 적극 재산, 소극 재산 내가 다 가져오겠다. 그래서 아빠 집도 내가 가지고 빚도 내가 갚겠다. 일반적인 상속이죠. 포기는 완전히 손절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빚도 나는 안 갚을 거고 아버지의 재산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상속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포기는. 그렇게 되면 돈을 안 갚아도 되겠죠. 하지만 네. 아버지의 재산도 받을 수 없는 거죠. 한정 승인은 뭐냐면 승인이기 때문에 재산하고 채무를 다 받지만 그 채무랑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적극 재산이랑 소극 재산이랑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재산이랑 마이너스 채무랑 이해되셨죠? 네. 몇 분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졸면 내가 가만 안 둬. 잠깐 이거 괜히. 근데 이게 플러스가 많으면 쉽게 설명하면 플러스가 많으면 다 갚고 남은 걸 내가 받겠다는 거고. 그렇죠. 마이너스가 많으면 죽은 아버지 재산으로 다 갚은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 갚아야 되는 채무가 있잖아요. 네. 그건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재산은 못 건드려. 이때 그게 이제 제일 나오는 좋은 것 같아. 왜냐면 계산이 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이때 나오는 개념이 상속 재산과 고유 재산인데 뭐 쉽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게 상속 재산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 죽기 전부터 내가 가지던 재산이 고유 재산이에요. 아, 내 거. 내 거야. 그냥 쉬운 말이에요. 상속인의 고유 재산. 네, 그래서 한정 승인은 한마디로 상속 채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상속 재산에서만 갚고 고유 재산에서는 갚지 않겠다는 게 한정 승인이에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내 집은 건드리지 마. 우리 아빠 집만 건드려. 이게 이제 한정 승인인데 아버지 재산에서 뭐 다 갚고도 또 빚이 남으면 그건 안 갚아도 되는 딱 그렇죠. 끝내. 내가 원래 가지던 재산을 건드릴 수 없는. 건드릴 그러니까 수 쉽게 없는 설명하면 마이너스가 많아도 피해는 안 보고. 그렇죠. 예. 플러스가 많으면 뭐 내가 갖는 갖는 형태가. 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빚이 엄청 애초에 많으면은 이제 상속 포기를 해도 되는데 이 상속 포기가 다음 상속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빚이 예전에 넘기는 거. 가족 오락관 모르죠? 가족 오락관. 폭탄 돌리기. 들어는 봤습니다. 그럼 우리 이구동성 한번 할까 다 같이 최종 의견으로? 네. 너 들렸어. 너 견 들렸어. 너 조심해. 나랑 같이 했어야지. 가족원관을 들어든 봤구나. 들어갔다 너 신기하네. 그래서 네네. 폭탄 돌리기 있잖아요. 혹시 네네네. 아시죠? 예, 그런 것처럼 채무가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1순위 상속인들이 한정 승인해가지고 정리 딱 해가지고 끝내는 게 낫고요. 한 가지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네. 네.
우리 아버지가 남긴 예금이나 채권 같은 거를 내가 받아버리면 급하다고 이건 되게 정말 꼭 필요한 상식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단순 승인으로 지급이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냥 다음에 받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이름으로 된 예금을 찾으면 아버지 이름으로 된 예금이 상속재산이잖아요. 그걸 막 찾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상속인이니까 예금주 사망했다? 나는 상속인이다. 그럼 찾을 수 있죠. 그 막 찾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찾을 수 있는데 네네. 찾으면 빚이 많은 아버지였다면 자동으로 단순 승인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하는 거죠. 못하게 되죠. 아, 예. 최악이에요. 한정 승인을 못 해요. 네, 못해요. 일단 받고 나서 내가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안 아니죠. 해요. 아버지 상속 재산을 내가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네. 그건 상속을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뭐다? 돌아가신 분이 만들어놓은 보험금이 이 사람들이 타서 썼단 말이에요. 이 상속인들이. 근데 이게 상속 재산이면 단순 승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을 갚아야 되는 거고 네. 이게 고유 재산이면 자기 재산이니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쓰고 나서도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법원이 고유 재산이라고 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이겼죠. 근데 왜 이게 고유 재산이지?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그게 생긴 핵심이죠. 돈인데. 그 더군다나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인데 왜 고유 재산일까요? 설명해 주시죠. 예, 상속 재산은 꽥 하고 죽었을 때 그 네. 사람이 가지던 재산이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보험의 내용은 보험 수익자가 애초에 상속인들로 돼 있죠. 그러니까 꽥한 사람의 재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뭐다? 증여가 되는 겁니다. 상속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다 그래서 해놓으면 증여세를 되겠네. 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다 해놓으면 되겠네 죽기 전에.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보험 생명보험금을 대부분 고유 재산으로 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람 게 아닌 걸로 애초에 그 상속인 거라고 보는 거네요. 그래서 비상속인이 딱 사망하신 그때 또 네.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때 네네. 그렇죠. 그 전에 핵심은.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네. 그 전에 비상속인이 갖고 있었던 게 이제 딱 정리돼서 금액이 네. 확정된 그 금액만 확정된 게 아니라 네. 그 사망으로 인해서 효과가 상속인한테 발생하죠. 발생해 그때 생기는 채권이다 뭐 보니까 아들 딸 거 예. 뭐 이렇게 딱. 전 약간 개념 머릿속으로 돌아가셔서 이분 돈이 생겨서 이분이 이제 받았다가 이렇게 넘겨주는 것 그게 같은 아니에요. 그런 예. 느낌으로 생각하고 그 있었어요. 요게 변시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좋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좀 네. 더 나가면 이제 아들 딸이 있는데 뭐 예를 네. 들어서 내가 딸을 예뻐해. 네. 그래서 보험 생명보험을 딸 앞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그럼 이거는 오히려 증여로 평가되니까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특별 수익이라 그래가지고 마치 내가 딸한테 야 너 아들은 안 챙겨주고 딸만 결혼 자금 한 3억 줬다. 네. 그럼 나중에 상속재산에서 딸이 그만큼 못 가져가는 제도가 있거든요. 어... 미리 줬다 그래서 오히려 그건 특별 수익으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증여니까 상속이 아니라. 이런 생명보험을 계약할 때는 예.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유용한 건데 네. 듣는 분들 중에 이게 뭐 필요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이번에 첫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이거 아닌가요? 이런 판례 많이 있어요. 많이 네, 그죠? 예. 많이 보셨죠? 예. 예, 많이 있는데 이제 요번에 대법원 판결이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그 상속형 즉시 연금 보험은 좀 따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1, 2심에서는 채권자가 이겼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대법원이 뒤집어가지고 요것도 그러네요. 일반적인 생명보험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명보험이라고 생명보험이 봐야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상속 연금형 즉시 연금 보험 계약인데 이것도 생명보험인 거에 해당하고 그래서 그런 고유 재산이라는 성격이라서.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래요. 그렇죠. 이게 그거 최초로 명시한 거죠. 그게 된 거죠. 이게 내년 변시에는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6월 판례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잘라줘요 시험 보면. 내후년 변시는 거의 나온다고 봐야죠. 아, 내후년 변시 준비하는 2학년 분들 네. 잊지 마세요. 화이팅. 꼭 나온다고 봅니다. 네. 넌 모르잖아. 뭘 이렇게 나왔으면 취임새를 해. 좋겠네. 이 주제는 우리 아람 PD님이 별로 재미가 없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유, 너무 어렵네요. 어렵죠. 이게 좀 아직 상속 분쟁하기는 아직 멀었어요, 그죠? 난 나이 때는 아직 이런 멀었어. 생각을 할 일이 맞아. 없는데. 보험도 막 그렇게 막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때는 그렇죠. 보험도. 그렇죠. 예. 그저께 친구가 또 오랜만에 전화 왔더라고요. 하나 해줘. 보험. 요즘 좋은 상품이 근데 진짜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미 그거를 와이프 소개로 들었어요. 아 그게 무슨 이번 달 말까지예요. 며칠이야?
오늘 방송 나오면 8월 29일이네. 이게 뭐냐면 홍보하려고. 아니 이게 보험사마다 다 있어서 특정 홍보하는 건 아니고. 무슨 상품인데요? 근데 제가 너무 질병에 신기한데 대한 제가 거요? 진짜 무식해가지고 네.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대충 들었지 이름을 몰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7년이나 5년 납으로 네. 찾는 건데 되게 수익률이 좋고 원금도 그대로 있고 뭐 그런 상품이 있어요. 하여튼 8월 말까지 없어지는 거 알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면 그런 홍보가 될까봐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뭔지 말을 정보가 기억이 안 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저는 항상 의심하고 있어요.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냥 나한테 수익이 된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그치 있어요. 그게 낫죠. 네. 근데 그럴 리는 없다 세상에. 무조건 예금으로만. 근데 좀 근데 내가 보험하는 제철 사람은 박치기. 네. 보험하는 사람은 잠깐만. 아니지만 좀 시기적으로 좋은 상품이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저도 전혀 이때까지만 몰라요. 있고 그렇죠. 없어지고 이런 네. 거 중에 좋은 거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주식도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무슨 보험 뭐 그다음에 은행에서 하는 상품 이런 거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보험은 들어야 될 것 근데도 같아서. 부자시네요. 부자라고요? 네. 부자라는 말을 되게 오랜만에 듣는 90년대 이후로 야 너 부자네. 나 아니야 나 가난뱅이야. 뭐 이런 가난뱅이가 부자라는 말이 있으니까 해봤어요. 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네. 재산이 없습니다. 소득이 좀 최근에 많이 잡힌 것뿐입니다. 네, 부럽습니다. 부자네. 뭐라고 얘기해도 부자네. 경험이 그렇게 되나요? 강부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네. 진짜. 안 한다고요. 다음. 네. 네, 다음 판결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근데 재밌는 판결이 별로 없네요. 우리 그래요? 아람 PD님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재밌을 수 있는데 뭔가 이런 뭔가. 대학생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다 그런 칙칙한 판결들 뿐이네. 뭔가 좀 거나. 맞아요. 밝은 밝은 우리 판결 좀 아람 PD에 사주세요. 어울리는. 지금 다음에 밝은 판결 좀 사주세요. 맑은 판결. 달아 밝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주, 광주, 수원지법에 이어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채권자의 반대 의사에도 제3자로부터 변제를 강요당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구단독 신성욱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이게 그 공탁관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신해서 고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한 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재단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재단이 이의 신청하고 그런데 이걸 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제 법원이 판사가 재판부는 이 사건 불수리 결정이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도 판시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공탁 여러 번. 불수리 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이 공탁하면 도주의죠. 도주. 근데 이제 판사가 직접 판단을 했는데도 다 불수리한 게 맞다는 그쵸. 취지인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네. 제가 네. 약간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네. 불수리할 수도 있겠다는 견해를 나중에 추가했는데 네. 그 내용이 그대로 판결문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뭐 안산 그대로 지원 내용이요. 나왔어요. 똑같아요. 제가 판결문 읽어봤는데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약으로 만든 채권은 양쪽에서 이거를 합의로 불허를 해야 되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의사의 반환을 한다. 그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금지한 경우에는 네. 제3자 변제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규정이. 근데 민법에. 예.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의사표시는 합의라고 그건 맞아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견해대로 말하는 지금 법조인들도 많아요. 예. 합의가 돼야 된다. 맞아요. 그런 로스쿨 교수님들도 그거는 네. 그런 거다라고 하는 분도 왜냐하면 일반적 계시더라고요. 민법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불술이 나왔다고 딱 했을 때 정말 결정문은 당연히 그때 볼 수가 없었고 네. 나왔다고 했을 때 나오고 나서 이제 방송에서 그랬죠. 이게 합의로 만든 채권은 합의로 금지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생긴 채권은 또 일방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번 판결이 딱 그 견해를 택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일본이랑 계약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잖아요. 일본의 네. 가행위로 생긴
우리 그 피해자들의 채권이니까 네. 그냥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반대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 뭐 다만 저는 반대 견해입니다. 저는 그래도 같이. 합의가 있어야만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견해도 충분히 뭐 법원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뭐 또 뭐 뒤집히면 또 뒤집히는 거고. 이거는 이의 신청을 기각한 판결이에요? 이 결정입니다. 결정이죠. 근데 결정도 3심까지 가요. 그럼 항고하나요? 맞아요. 그리고 그럼 그다음 재항고예요. 그럼 재항고까지 고법에 하면 가요? 고법 항고하면 대법가요? 고법 그다음에 아. 집업 합의부일 수도 있고. 아, 근데 그렇구나. 2심은 집업 합의부거나 고법이고 또 네. 재항고하면 대법에 가니까 네.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 뭐 이런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얘기가 후보자 청문회 나올 거다. 어떻게 아하. 할 거냐고 너는 생각이 어떠냐. 그분이 못해 지일파라면서요 또 뭐 그래서 지일파, 네. Knowing Japan인가요? 그러면 지가 알지인가요? Knowledge of 서리상 Japan. 알지 알지. 알지. 네. 서리서 수박서리. 아, 네. 그래 그래서 네. 좋아하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청문회에서 물어볼 이게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네. 저는 견해가 이제 약간 한쪽이긴 한데 네. 그런 저도 뭐 아니라고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진짜 어느 쪽 견해를 취해도 되는 약간 중간지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향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아, 대법원 내 네. 자, 판결문 결정문. SNS 안 하셔야겠네. 대법원장 하려면. 네. 결정문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제3자 변제를 통해서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 기업의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서 채권자, 그러니까 이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렵다. 오, 전 되게 구체적으로 썼다고 생각했거든요. 공감도 많이 하시고. 공감도 합니다. 네. 이런- 어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사실 대여금 채권하고는 다르죠. 그 피해자의 어떤 회복, 그렇죠. 네. 내가 지금 손해를 입어서 회복적 정의. 그렇죠. 근데 이게 청구하는 뭐 건데? 그렇죠. 사기당해서 뭐 한 1,000만 원 잃었다 하고도 또 좀 다르죠. 이것은 그렇죠. 정신적 고통이 예. 중요한 음. 유형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렇게 약간 이념적, 가치관적으로 그렇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손해배상 채권은 법정 채권 중에서도 채권자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크다. 오. 실제로 우리 원래 민법에서도 그런가요? 불법행위 손해배상만 네. 피해자를 좀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도 있긴 해요. 오, 이 판례를 좀 더 지지하는 쪽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죠. 어쨌든 이게 전국에 지금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하나로 모이면 이제 좀 정리가 결론이 나겠죠? 결론이 나겠죠. 네. 이것도 뜨겁겠네요. 네. 저도 이 건에 있어서 네. 네. 이거 이 신청이 기각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네네.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당사자 의사 표시 자체를 일단 단독 행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얘기하셨습니다. 합의야 쌍방의 이제 합의가 아니라 네. 일방적으로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거기에 반하면은 제3자 변제는 할 수 없어 보인다. 네. 그죠. 그런 의사표시란 말이 일방적인 것도 포함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예. 기억합니다. 너 기억 안 나지? 네. 아니 법리적인 얘기는 또 막 네. 다 기억하고 있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막 했던 거 그냥 맞습니다. 얘기가 졸 수도 있는 거고. 졸진 않았어요. 네, 아니 그냥 해본 소리예요. 다 이걸 했다는 건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제가 퀴즈 하나 내면 안 될까요? 내십시오. 제가 하정이가 제가 하정이 돈 빌렸어요. 100만 원을. 네. 근데 안 갚으니까 하정이가 하도 안 갚으니까 열받아서 저를 때렸어요. 네. 그래서 치료비가 100만 원 나왔어요. 네. 자, 이랬을 때 법에는 상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어차피 둘 다 100만 원씩 갚아야 되면 네. 야, 퉁치자. 네.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게 상계인데요. 네. 이때 상계를 문제가 좀 재미가 없네. 하정이가 상계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아, 내가 먼저 돈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냐고요? 네. 그냥 찍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 피디님. 요거랑 관련 있어요 지금. 요거랑 상계는 아니지만 퀴즈 지금 둘이 퀴즈. 그냥 생각을 한번 상황을 그냥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한번 받을 돈 그리고 치료비 줄 돈. 100만 원씩이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된다 안 된다 합시다. 1점 달라고. 시간 좀 더 드려야 된다 안 된다. 잠깐만. 하정이가 상계할 수 있다 없다. 하정이가 나한테
100만 원 받을 것도 있고 어차피 변제기도 지났어. 하도 안 갚아서 때린 거야. 그럼 나도 치료비 100만 원 딱 나왔거든요. 그럼 하정이가 나한테 야 그거 퉁치자 할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안 있다. 된다. 오 안 된다가 있다. 갈렸네요. 오. 빰빠밤빰빰빰빰. 빰빰빰. 오늘 박아람 PD는 박씨 맞죠? 같은 박씨네요. 그쵸. 네, 그렇죠. 박하정 기자에게 네. 1점을 주기 위한 희생양으로 참여를 하신 거네요. 왜 안 된다고 생각? 아니 아니 그냥 찍었냐? 아니 잘 이 찍네. 잠깐 있어. 잠깐 있어 보세요. 대본을 찢어버렸네. 민법 잠깐 봅시다. 거기 채무의 없어요. 여기 없다고? 거기 없어요. 이건 제3자 얘기구나. 저는 이제 아까 같은 성질의 뭔가 채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하나 들고. 근데 아, 그건 틀렸는데 그 말은 네. 상계하려면 동종의 채권이 한다는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관련이 돈 있네. 빌리고 그냥 서로 이유를 좀 물어보고 할 걸. 그러네. 그냥 얘기해버렸네. 계산해서 그러면은 뭐 100만 원 빌렸고 500만 원 빌렸으니까 400만 원 맞아 이 느낌이 아닌 것 같았고. 요거는 네. 이거는 치료비 돈 빌린 거는 성격이 다른 돈이니까. 그리고 이분이 오케이를 안 했는데 내가 내 맘대로 논돈하자고 하면 안 될 거의 것 같아서. 맞는 얘기인데 네. 저는 상계할 수가 있어요. 정현석은 왜요?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상계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네. 아까 제가 우리 민법에서 불법행위 피해자를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고의불법행위 피해자를 보호해서 서로 똑같은 금액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고의불법행위 피해자한테 가해자가 어디 건방지게 야 상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두 손으로 공손히 100을 줘라.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런 취지가 1번. 네. 두 번째 취지는 불법행위 조장 방지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날 때렸는데 치료비가 네. 80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야 80 나와서 너 어차피 돈 안 갚을 거지 너 20만 원어치 더 맞아.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의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어차피 이 자식 돈도 못 갚아서 그냥 조폐기나 하자 이러면은 고의불법행위가 너무 조장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고의불법행위 가해자는 상계를 못 해요. 그래서 또 돈을 안 갚고 있는 건 고의 불법행위가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사기가 되면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대여금 채무가 사기가 되려면은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빌리는 건 입증해야 되거든요. 네. 그냥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건 고의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문제였습니다. 점수 얻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틀렸으면 아니 저는 이런 뭔가 안 좋은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좋은 문제예요. 아람 PD님 다음 기회 한번 도전합시다.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이유를 각자 듣고 듣고 답을 할 거야. 공개해야 돼. 앞으로 그래야 될 것 같아. 그 코너 더 바보 만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틀린 답이네요. 들으시려고 지금. 제가 해설하면서 개소리입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하고 하정이 얘기는 방금 개소리예요. 코너 뭐 이런 속의 얘기 코너 들으려고. 몇 대 몇? 그러니까 코너 속의 코너 하셔야죠. 그럽시다. 퀴즈 내기.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흥미로운 문제. 법률 상식 몇 대 몇? 좋아요. 네, 저희 마지막 판결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 생각에 가지고 왔는데요. 아이 돌보미는 노동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법원 1부는 아이 돌보미 169명이 광주대와 건강가정연구개발원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7년 7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이 돌보미들이 이제 광주광역시가 위탁한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근무를 했는데 보호자들이 돌봄 제공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이 기관에서 아이 돌보미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할 수 있냐라고 하고 해당 가정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돌보미들은 각종 수당들을 받지 못하자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고요. 기관들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맞섰습니다. 이제 쟁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문제였는데 1심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기관이 정하고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 근데 2심은 아이 돌보미를 선택하는데 기관들의 실질적인 재량이 없어서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이 다시 이 2심을 깬 건데요. 근무 시간과 장소도 뭐 관련해서도 아이 돌보미들이 이런
최종적인 권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기관에 있었고, 그다음에 활동을 제대로 안 하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4대 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아이 돌봄이. 저는 뭐 이런, 아직 제가 아이를 직접 저희 가정에 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 만나뵌 바는 없지만, 예. 어쨌든 근로자로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정부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막 저임금을 받고 뭐 하는 연장 거죠. 근로, 야간 네네네. 근로, 뭐 주휴수당 네. 이런 게 문제겠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돼야 네. 아마 그걸로 임금 소송하신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요. 근로자성 인정 안 돼도 임금은 어차피 줘야 되는데 네. 근로자성 인정되면 이제 그런 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전국 아이 돌봄이 2천여 명이 낸 소송이 중앙지법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것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겠죠? 어떤 뉴스를 보니까 5천여 명이 아 그래요? 전국적으로 한겨레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5천여 네. 명이. 아무튼 이렇게 제대로 수당 등을 챙기면서 근로자로 일을 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이 제기됐고 판결이 나왔다는 마지막 판결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한 줄 네. 설명드리면 네. 근로자성은 지시 감독을 받고 사용자한테 종속돼서 근로를 제공해야 인정이 되는데 이분들이 원하지 않는 가정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대요. 나 저 집은 가기 싫어. 네. 좀 이상해. 아빠가 정현석이야. 뭐 이래가지고 뭐 그래서 좀 선택권이 커지면 사실 근로자성이 줄어들거든요. 내가 아, 노동하고 네. 싶을 때 노동하고. 네. 근데 그건 있었지만 결국은 뭐 근로 시간이나 이런 거를 전혀 맘대로 정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 근로자성 인정이 크게 작용된 것 같습니다. 약간 개인 사업자 이런 게 아니고 그렇지, 바로 근로자다. 그거죠. 프리랜서냐 아니냐. 아, 저 같은 그런 경우가 거를. 이제 프리랜서죠. 그렇죠. 자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안 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근로자보다 더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네. 근로자분들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저도 근로자인데. 그렇죠. 뭐 출퇴근을 맘대로 할 수 없으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출퇴근이란 근로 제공을 맘대로 할 수 없으면은 강한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근로자. 그렇죠. 초과적인 지시를 받으면 이제 뭐 강남의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 분들도 이렇게 딱 이게 무전기 차고 뭐 하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근로자인데 되게 잘 나가는 샵 원장님 있잖아요. 연예인들 있으면은 나가고 아니면 뭐 오늘 좀 쉬지 뭐 이런 분들도 근로자가 네. 디자이너인데 이제 아니라고 하네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사장님이죠. 밑에 데리고 있죠, 애들을. 네. 근로자들을. 그렇죠. 네. 저희 오늘 집중 탐구를 판결로 해봤는데요. 너무 화제 판결이 많아가지고 네,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에 PD님과 뭔가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이 그러게요. 좀 연령층이 좀 낮은 아유 그럼요. 어떤 차라리 사건을 가지고 집탐이 하나면 네. PD님이 좀 이렇게 어제 밤에 제가 혹시 들어오실래요 이렇게 해서 네. 들어오신 거잖아요. 준비할 시간이 없으셨는데 네. 차라리 집탐이 하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네. 판결이 휙휙 지나가니까 좀 끼어들기가 오늘 왜 오라고 한 거야 내가. 몇 대 몇 하시려고. 리액션. 최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내가 웃기는 거라는 건 아는데 최종 의견 한 번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구동성 한 번만 그 시청자 보고 맞춰보라고. 뭐라고 뭐 하는지 어떻게? 네 단어를 뭐라고 하는지 하나 꼭 정한 다음에 정해요. 정한 다음에 네 글자짜리를 여기까지 듣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맞춰주시면 뭐 메리트가 있어야죠. 상품. 근데 재밌다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네. 댓글에 맞추신 거를 올리셔가지고 맞추시면 상품을 또. 스버 쿠폰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난이도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쉬운 거랑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아요. 최종 의견 정도랑 비슷한 걸로? 아 그래요? 저 되게 어려운 거 뭐,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그냥 법률 공탁 용어. 이의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런 그랬는데. 거 어떻게 알아요? 오늘 사건이랑 관련된 걸 해야죠. 오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하나씩 뽑으신 다음에 뽑아서 예, 투표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오 갑자기 너무 재밌네. 근데 이미 청취자들은 지금 끄지 않았을까요? 이거 지금 우리 아니에요. 준비하던- 아 그래요? 네 끝까지 우리 상품을 뭘 드릴까요? 좀 좋은 걸 줍시다 상품을. 좋은 거? 오늘 제목에다 맨 마지막에 5,000원 넘는 거. 오 적어야겠어 제목. 적어야 되겠다. 아우. 상품 뭐 5천 원 넘는 거요? 아니 5천 원 넘.
10,000원 넘는 거. 10,000원 넘어요. 스벅 쿠폰 이거 보낼 수 있겠지? 2만 원? QR 코드 올리고 선착순. 요즘에 코드 있어서 되지 않을까요? 그거 코드만- 보내드리는 거 네.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제가 약속드립니다. 나는 몇개 꽂고 있어요 지금. 댓글이 많이 달리면 가장 먼저 정답을 달아주신 한 분께 스벅 2만 원. 아 정답자 복수가 되면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하나 지금 정했습니다. 아 네네 지금 잠깐 끊고 정했어요. 너무 의견이 네. 뭐 법관 징계도 있었고요. 아이돌범도 있었어요. 우리 조성환 변호사님의 진짜 네. 좋은 의견이었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방송과 관련된 걸 해야 되지 않나. 너무 관련이 있었어요. 네, 관련이 좀 있었죠. 네. 오늘 또 아람 PD가 또 발언을 별로 안 했지만 네. 그 부분 또 발언을 하지 않았나. 오 뭐 이런 그쵸. 생각, 예, 이런 아, 생각이 네. 그렇죠. 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아람 PD가 무슨 말을 핵심이었죠. 했는지 찾아보면 잘 들어보세요. 네.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안 맞으면 안 돼. 맞아. 동시에 해야 그거 돼.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혼자. 아 그러면은 연습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그 법관 징계로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갱.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렵다. 이걸 어떻게 두 맞추지? 번 해주면 되지. 네. 자 그럼 한번 하나씩 진짜 하나씩 누가 할 거예요?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진짜 단어로 잠깐, 내가 하겠습니다. 뭐였지? 내가 뭐지? 나랑 비슷하네 당신. 아, 그러네요. 네. 네. 자,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퀴즈 단어예요. 하나 둘 셋. 음. 오. 근데 이게 어려울- 원래 알수 입 있을 모양을 것 보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소리로 아셔야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방송 최초 아니에요? 이 상품 방송에서 있습니다. 이구동성하는 게 한 번만 더 매주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오. 정말요? 네 돈으로 해야 돼.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윗선이랑 얘기 된 거야? 한 번만 더 해드립시다. 네. 이번에 약간 길게 해드리면 길게? 조금 그 단어를 예를 들어서 법관 징계면 뭐 이런 관 이 정도 해주면 되잖아요. 법 일단 해볼게요. 개. 조금만 이런 식으로. 너무 길게 말고. 알았어. 이제 길이가 좀 다른 것도 재밌을 것 같아. 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근데 뒷소리라. 네네. 뒷소리라. 아 네. 그리고 이제 하정 네. 기자가 1번이고 네. 제가 2번이고 아, 그쵸. 아람 PD가 3번이고 우리 조성환 변호사가 4번. 그거 알려줘야죠. 순서를. 개판돼요. 네. 제가 1번입니다. 제가 2번이고 저 3번이요. 4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근데 끝냅시다. 네.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 이렇게 했는데 댓글 하나도 안 달리시네. 저희끼리 신난 거 아니에요? 댓글 혼자 달리면 그분은 틀려도 선물. 아 오케이. 네. 파격적이다. 스벅 이런 댓글 달릴 2만 것 같아. 원. 방송 중에 뭐 하는지 이런 댓글 달릴 것 같아. 네. 매주 하시겠대요. 너무 개판 아니냐고. 빨리. 그러면 네. 다시 순서 네. 알려드리니까 한 번만 하고 그다음에 끝입니다. 바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인사하고 갑시다. 네. 하나 둘 셋. 빵. 다음 주에 봬요. 네. 안녕.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 의견